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세계에서요 주변 국가 영토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국경선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은 그 국경선을 접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요 아시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그 주변에 14개의 나라와 이 국경을 지금 이렇게 마주하면서 소위 으르렁거리는 나라도 많이 있죠. 분쟁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많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국경선에 이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멕시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야 보통 서너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려 14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국경선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걸쳐 있는 것은 그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그 모든 나라와 서로 잘 지내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런 중국이 끊임없이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죠. 친중화, 1대1로는 그 중에 한 개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앞세워서 시장이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이 거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지금 들어가거나 중국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뭐 그런 현상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급기야는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제1은 딴 거 없습니다. 대중국 견제입니다. 봉쇄 뭐 이런 거죠. 바이든도 그렇게 했고요. 친중이라고 예전에 뭐 바이든을 공격했지만 실상 바이든도 중국을 계속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더 이상 어떤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죠. 특히 뭐 IT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등등요. 군사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트럼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중국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북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주사파가 어떻다, 뭐 간첩이 어떻다, 빨갱이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잖아. 근데 지금은 그 이슈는 작아요. 제가 볼 때. 중국 이슈가 훨씬 거대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비교가 안 될. 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금 올 수가 없잖아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북한 그 주민이 우리나라에 올라 그러면 탈북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사람 지금 아직 2만 명도 채 안 돼요. 근데 중국인은 벌써 100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 근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100만이지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조만간 200만, 300만을 넘어서 500, 1000도 가능하다. 500만, 1000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때 지금 중국인을 위한 조선족을 위한 엄청나게 혜택 뭐 주어지는 거 아시죠? 뭐 그거 저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프리패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냥 국내 내국인보다도 더 우월한 혜택, 특수 계급이에요. 그들이. 초특급 대우를 받는다고. 인도로 치면요, 그 카스트 제도라고 있잖아요. 최상위에 있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인들이 그 갖는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는 정도입니다. 5.18 광주 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 이제 연관된 민주 뭐 운동가들, 그 가족들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 아시죠? 그것 이상이에요. 중국인들, 조선족들에 대한. 뭐 어떤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뭘 일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요, 대통령이 일찍이 대선을 치를 때 후보 시절에요. 그때 이제 TV조선의 이미선 기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은요, 이번 이 대선은 이재명과 자신의 대결이 아니고 시진핑과의 대결이다. 이미 이 나라가 중국화 되었다라는 걸 그때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엄청납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큰 힘 중에 한 개는 아무래도 거대 어떤 인구를 가진 그런 국가로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격적 요소 그리고 시장의 우월함 이런 것이 있지만 보다도 머니 파워죠. 머니 파워.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세계를 이렇게 잠식해 가는 수단으로서 결국 돈이겠죠. 돈. 뭐 여러 가지 돈질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친중 세력들을 각국에 이제 포진시켜 놓고요. 그냥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중국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 뒤에는 엄청난 어떤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돈이 움직일 것이다. 이게 북한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북한이 지를 수 있는 돈의 수준이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꽤 제재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정북 세력들이 전부 말 갈아탄다 그래요. 중국으로.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한국 적화하는 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김정은이가 통일이라는 통일 모든 걸 다 지었다 그러잖아요. 노래, 시, 뭐 문학 작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었다 그래요. 그거 이제 보지도 듣지도 뭐 소장하지도 못하게 다 해놓고 있다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통일 관련 그들의 선전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삭제시켜 버렸다. 그냥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이거든. 그 사이에 저는 이게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그런 적화 노력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쉽지 않은 거죠.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모든 이슈가요. 주사파 척결보다도 중국입니다. 중국. 뭐 화교, 조선족, 중국 뭐 이렇게 되겠죠. 이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다른 친중 국가들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베이징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카르텔도 전부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대부분은 예전에는 북한을 의심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북한보다도 중국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어느 정도 중국이 들어와 있는지 보십시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현재 탄핵 관련해서 엄청난 어떤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는데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 심지어는 이제 경찰복까지도 걸어놓고 중국인이 이런 행실을 했다라는 걸 SNS에 올려놓고 버젓이 이게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는요. 정치권도 조용합니다. 언론도 조용해. 오직 2030 네티즌들만 이렇게 어디서 찾아와 가지고 뭐 폭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030들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어른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 이 전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소설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부끄럽습니다만 유튜버보다도 인터넷 커뮤니티가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름난 뭐 우파든 뭐 이런 뭐 좌파든 유튜버들 전부 그 커뮤니티에서 갖고 와서 소설을 갖고 방송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커뮤니티가 수백 수천 개가 있거든. SNS를 통해서 이런 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이제 그런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작이죠. 공작. 쿠데타 세력들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중국인이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공수처 내부 간판, 경찰 대학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공수처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 중국 공안이 어느 선까지 대한민국 경찰과 공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공조가 중국 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야, 큰일 났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춘중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정치권의 절반 정도, 뭐 정확한 의미의 절반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이미 춘중화되어 있다라고 보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 미국도 지금 중국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세력들이.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의 그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너무도 지금 반국가적인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인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버젓이 갖고 마치 놀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옷도 입고 이게 퍼포먼스인지 뭔가 어떤 작전에 투입된 것인지는 완전히 알기는 힘들지만 이런 식이죠. 중국인들입니다. 전부. 자, 이래놓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그냥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요.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 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협의. 저는 경찰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걸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경찰들도 인력 파견해 가지고 서로 뭐 공조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그때 동원된 경찰 인력들이 순수하게 대한민국 경찰들만일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네티즌들은 2030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을 벌써 언급하면서 여기 분명히 중국인인데 한국 경찰인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현장에 투입된 인간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벌써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가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수준에서만 이야기되고 마는 것이다. 야, 심지어는 이게 파이낸스 투데이 우파 언론 아닙니까? 가짜 보수 조중동은 가라라고 외치는 조중동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언론이죠. 인세영 기자 겸 발행인이죠.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 또 등장했다. 급여 받고 동원됐나라는 이런 기사까지 올렸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매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집회가 그때마다 여기 이제 참여하게 되면 급여도 있고 낮지 않아요. 중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큰 돈이 되겠죠. 5만 원 내지 10만 원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자, 화면에는 돈을 받고 나왔다거나 급여가 세다라는 중국어가 적혀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는 폭로가 되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이걸 함구하고 있는가? 주요 언론에서는 함구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찍은 중국인 SNS 화면 캡처 이런 식입니다. 이들은요 요즘은요 내가 중국인이다라는 걸 숨기지도 않아요. 한자 보이는 거 그대로 그냥 보여줍니다. 모자라든가 뭐 등등 그 입고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증거 흔적들이 막 나타나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우리 이제 중국화되어서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쭉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현장에 가보면요. 중국 선전이라고요. 거기서 온 중국인들이 그 무료 포차를 운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제공합니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아예 우리는 중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적어놓고 있더라고. 그런 것까지도 제가 예전에도 방송해드렸잖아요. 그럴 지경입니다. 숨기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그냥.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특혜 이야기 했잖아요. 그 특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비자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리면은 뭐 의료 혜택부터 뭐 교육 혜택까지 해서 말이죠. 수없이 많은 수십 개 혜택이 이제 따라갑니다.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특수계급이에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가 하면요. 인천지검이라고요. 검찰이잖아요. 검찰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보다도 원래 검찰이 더 애국적이라 그래요. 옛날부터도. 근데 이 군이 벌써 이상하다라는 게 이번에 계엄에서 드러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들이 애국심이라는 게 요만한 거야. 따지고 보면 전부 생활인이야. 그냥 대부분은요. 거기가 직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통성을 끝까지 이제 지키는 파수꾼은 검찰이다라는 말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내부도요. 인천지검 안에 중국 연구회 같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경악할 일이죠. 이런 게 벌써 과거에 2012년도 이 당시에 벌써 기사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후에 벌써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때 벌써 중국 연구회가 창립됐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았거든. 지금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가지를 쳤지. 그리고 검찰 내부도 벌써 중국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원, 뭐 공수처, 여기 검찰, 뭐 심지어는 뭐 경찰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당연히 또 그렇게 돼 있고, 뭐 군도 어쩌면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군도. 인천지검 중국 연구 삼매경이라고 와 인천지검 이거 뭐냐 2012년도 뉴스인데 중국 연구회가 있었는데 여기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30들이 이걸 발견하고 막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검찰이 왜 이 중국 연구회를 만들어서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 이제 2025년도에 이게 언급이 된 것은 전부 최근에 이걸 알고 뒤늦게 지금 문제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언론 뭐 포함해서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대학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대학도. 자, 여기 경찰 중국과 교류 협력이죠. 여기 이제 경찰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중국하고 교류 협력하는지 보십시오. 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중국 경찰 협력에 이면 6년 전 피지서 현재 경찰은 덜러리였다. 라면서 중국과 이런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지금 달고 있죠. 대한민국 공수처에 중국 공안 드나 들었나? 라는 이런 어떤 좀 전에 그 기사 파이낸스 투데이 그것과 연결하는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중국과의 교류 협력 가견을 넣는다. 이 전부 경찰이에요, 경찰. 그런 저는 분명히 경찰 간의 인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저쪽으로 간 인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중국에서 이쪽으로 많이 건너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응? 경찰청, 중국 공안부와 초국 경범죄 협력 강화 뭐 이런 식으로요. 강원경찰, 중국 길림성 공안청 치안 협력 강화 논의 이런 식입니다. 윤희근 청장, 왕샤오흥 중국 공안부장 만나 전략적 치안 협력 이런 기사. 이런 건 평소에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기는 힘들어요. 크게 보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어디 뭐 승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승한 데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북한은 사실은 중국 이슈에 비하면 아주 작아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 쪽에 서 있던 종북 세력들도 지금 말갈아탄다 그러더라고. 전부 중국 쪽으로 갔다라는 거야. 가고 있거나. 큰일 났습니다. 이 중국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나라가 온전한 어떤 대한민국적 가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계엄은 바로 결론적으로는 부정선거 같지만요. 부정선거보다도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면은 그 주된 배경, 배후에는 중국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미국도 결국 중국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 전부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외치죠. 그게 연루된 자들 말이죠. 결국은 시진핑을 겨냥한 목소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가 결국은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세계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면은 뭐 국가 기밀 다 빼가고 산업 기밀 빼가고 뭐 국민의 주권을 이런 식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악당 악마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중국이 계속한다 그러면은 우리와 중국이 그야말로 근본일적 한판 붙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식이면은.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